1억 달러짜리 비밀 전투기를 그대로 바닷속에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군인들이 항공기나 탱크, 잠수함, 심지어 우주선을 회수하고 복구시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어쨌든 큰 망치를 준비한 후에 말투도 거칠게 바꿔봅시다. 지금부터 대형 기기를 수리하러 갈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 잠수함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는 수중에서의 사고입니다. 잠수함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사태가 덮친 것은 2005년 1월 8일의 일로 괌섬에서 남동쪽 675km 지점에서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해산에 충돌해버린 것입니다. 앞부분의 밸러스트 탱크가 파열된 후 부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승무원들의 장시간 분투의 결과 잠수함은 이틀 후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잠수함이 해저에 가라앉은 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첫 번째 과제는 승무원 구출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는 잠수함 군안 제가압 시스템인 SRDRS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중에서 가동되는 무인기계로 수심 최대 610m의 해저에서 선원을 구출한 후 감압과 치료를 하면서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한 번에 12명이 탈 수 있으며 6시간 잠수를 하루에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SRDRS는 72시간 만에 설치 가능하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잠수함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 없었습니다. 애초에 당시 SRDRS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 척의 배를 동반해 무사히 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응급수리를 위한 드라이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충돌 후 남겨진 잠수함의 앞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차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어쨌든 이것은 모두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수리 후에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됐어요. 개선은 되었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수리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수함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주 브레머턴의 퓨젯 사운드 해군 저전소 PSN로 옮겨지기로 결정되었고 전역 예정인 핵 잠수함 호놀룰루 군함의 뱃머리를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용 7,900만 달러의 대규모의 선형수술과 같은 것으로 수술로 잠수함은 전보다 나은 새로운 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멋있어 보이나요? 복원된 샌프란시스코는 2022년까지 해군에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단계의 구출 작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갑 전투 차량. 전차는 훌륭한 차량입니다. 평탄한 길에서 맥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교통이 혼잡할 때 택배 서비스로 어떨까요? 그러나 실제 전투 조건에서 전차는 울퉁불퉁한 길이나 젖은 지면과 같이 그다지 쾌적하지 않는 곳을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항상 무사히 끝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일부러 훈련장에서 비상사태를 재현해서 탱크를 진흙에서 끌어올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튼튼한 로프와 더 무거운 레오파르트 EA6분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레오파르트 EA6은 레오파르트 EA4를 단단한 도로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른 전차가 없다면 전륜구동 MANSX 45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원치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파워도 있습니다. 전투 공병차나 군용 불더저도 견인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차량이 장갑 사양인 경우 전장에서 장갑 전투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비싼 전차를 그곳에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요. 이런 기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캐터필러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간단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선 엄청나게 큰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작할 때 말해두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망치로 여러 번 친 후에 견인되어 작업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엔진의 교체도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을 위해 이러한 작업장이 있는데 적들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될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전 상황에서 레오파르트, 챌린저, 에이브럼스가 수리되어 다시 전장으로 보내집니다. P-8A 포세이돈 2023년 11월 20일에 항공기 P-8A 포세이돈이 활주로를 오버런하여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 근처의 바닷속으로 낙하해 모래와 산호로 된 얕은 여울에서 자초됐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9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이번에는 비행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선 7,500리터의 연료를 빼낸 후에 회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로 부풀리는 에어백을 사용하여 60톤의 비행기를 얕은 물속에서 물 위로 끌어낸 후 활주로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군 추정 계산에 따르면 이 회수 작전에 드는 비용은 150만 달러입니다. 새 비행기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긴 하네요. 우주선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불시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미군은 하늘을 나는 원반을 쉽게 바다에서 끌어올려 배에 실을 수 있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나사와 미 해군은 아르테미스 계획 실현을 위해 우주선 오리오노 캡슐을 수중에서 구출하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모두 성공했습니다. 아르티메스 계획의 첫 단계인 아르티메스 1호에서는 우주선 오리오노를 실은 발사 로켓인 SLS를 달을 향해 발사한 뒤 캡슐을 지구로 기환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캡슐 안에 마네킹밖에 없었지만 이 마네킹도 구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크식 수속 양육함인 알링턴함의 해군 병사들이 먼저 배운 것은 바닷속에서 대상물을 발견한 후 끌어올린 다음에 승무원들을 도와 밖으로 탈출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배의 승무원, 다이버, 그리고 의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럭 운전사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나사 기지에 캡슐을 전달하는 승무원 사명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캡슐을 주머니에 넣고 옮길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훈련이 진행된 것은 2022년 11월 16일 SLS가 발사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1일에 군함 포틀랜드가 우주선이 착수할 예정인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배는 달랐지만 모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캡슐은 아무 문제 없이 배 안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마네킹에게는 작은 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캡슐 내부에서 외계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네킹들의 기분은 최고였고 그 후에 저희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었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 누르셨나요? F-35 전투기 2022년 1월 24일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C 라이트닝2가 남중국해에 있던 항공모함 칼빈스에 착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종사는 사출 좌석에서 탈출에 성공해 구조됐지만 가격 1억 달러의 전투기는 불타갑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바닷속으로 낙하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전리품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2일에 해군 병력이 전투기 회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심 3,800m에서 기체를 인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특수선 DSCB 피카소였습니다. 그 피카소로부터 원격 조종 탐사선 CUR-21을 바닷속에 내려보낸 다음에 특수 밧줄 도구를 기체에 장착하고 배의 크레인 후크에는 끌어올리기 위한 로프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 전투기는 더 이상 현역으로 복귀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F-35에 대해서는 비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현장이나 수리 공장에서 군인이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은 44개이지만 전투기 한 대를 수리하는데 평균 141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업의 대부분은 하청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향후 펜타곤은 교체 가능한 부품을 68개로 늘림으로써 평균 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관료들이나 군수 시스템 때문에 항공기 보유 총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은 손상된 2대의 비행기로 F-35를 조립함으로써 신품 F-35를 얻는 참신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일부분은 2020년 6월 앞부분의 강착 장치가 착륙할 때 뜯겨진 전투기 AF-111에서 떼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AF-211의 기수 부분은 2014년에 엔진이 소실된 AF-27에 손상되지 않고 반 정도 남은 부분과 교환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을 따서 프랑켄버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28년까지는 이 전투기의 괴물 같은 두 부분이 짜맞추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SNS에 공유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꼭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이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